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 진행한 가격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상단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체크한 저항 구간 43,221을 저항 구간으로 놓을 수 있고, 하단에 연봉 시가가 위치한 구간을 어느 정도 하단의 기준으로 잡으면서 현재의 구간에서 가격 차트가 고착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직전 상승 구간에 대한 소요된 시간에 따른 시간축의 되돌림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이런 0.618 구간을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 구간, 시간축의 1대1 대응 구간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 기간 동안, 이러한 기간이 지나간 이후부터는 하락의 이제 매도 압력이 점차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곰들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하락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 이러한 하락이 등장하면서 이제 만연하고 있는 어떤 대폭락을 외치는 관점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이 발생한 시점에 캔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먼저 제이브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노란색 캔들 신호가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 신호가 등장하는 조건은 이 전체 진행되고 있는 가격의 표준 범위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괴리율을 만드는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주로 이제 이러한 신호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노란색 캔들 신호와 반대되는 신호는 자, 이런 보라색 캔들 신호로서, 이러한 캔들 신호들은 각각의 이제 어떤 가격적인 움직임에 대한 잠재적인 상단 하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그널입니다. 즉, 이러한 하락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현재 이 단기 추세, 진행되고 있는 단기 추세에 대해서 이러한 하락의 목적지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펀딩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하락이 만들어졌던 시점에서의 펀딩 비율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펀딩 비율이 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양수 영역에서 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런 펀딩 비율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어떤 포지션에 쏠림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포지션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구간의 미결제 약정의 추이를 보면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펀딩 비율이 증가했는데 미결제 약정의 변화가 크게 없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러한 하락을 만들면서 숏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즉 익절이 나가면서 이러한 펀딩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구간에 이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숏 포지션은 목적한 바를 좀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익절을 하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격 차트의 움직임을 만드는 동안 이런 하락이 나올 때마다 현재 지금 현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이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하면서 좀 이런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코인베이스가 수탁하고 있는 ETF의 매도 물량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GBTC의 매도세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업로드했던 영상에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보았을 때 현재 지금 이러한 하락에 어느 정도 이런 시간론적인 분기점과도 겹치는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단기 추세의 마무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제가 익히 말씀드렸던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러한 하락의 목적이 매수를 위한 하락일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손바뀜의 관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등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ME 차트를 보면 일단 과거 채웠던 이런 갭 구간에 대한 회귀, 그리고 재차 이 구간의 갭 구간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가락의 관점에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갭 구간을 채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가격 차트상 추가적인 하락을 좀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의 기준을 통해 1차적인 하단에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는 수평 레벨은 직전 저점 구간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4300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 이탈한다면 좀 주요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단의 포인트는 38,500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격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하락이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의 낙폭에 대한 이러한 괴리율이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가 하락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냥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가축, 가격축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좀 반등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보조 지표를 통해 더블 체크했을 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톰디마크 시퀀셜상 이렇게 완성된 셋업의 연장 국면인 카운트다운이 현재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이러한 카운트다운은 맥시멈 13번까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게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직전 상승에 대한 시간론적인 1대1 대응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마무리된 이후 추세의 변곡을 만들 가능성, 또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RSI의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현재 이러한 고점들을 통해 형성된 추세선에 대한 돌파 이후 현재 RSI 50선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 호소 리테스트하는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자,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반등세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러한 시간축과 함께 접근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상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알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를 통해 살펴본다면 현재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는 이런 주봉상 주요 저항 라인에 닿은 이후 이제 저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충격에 비해서 알트코인 시총은 나름대로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의 이제 사토시 차트를 한번 보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알트코인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토시 차트는 일정 구간에서 현재 이런 것들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의 원화 평가액이 떨어지는 것은 이러한 기축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런 동일한 사토시 대비 원화 평가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알트코인들의 사토시가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알트코인 시총 차트의 저항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는 와중 이러한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낙폭 대비 이런 시총 방어가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알트코인의 이제 가격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회복이 되면 또 금방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이러한 시간축, 직전 상승에 대한 1대1 대응점, 이러한 시점이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제 오늘 19일 이제 9시 이후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시점을 지나가면서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줄 것인지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하락을 한 차례 만들어 준 것은 이런 분기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현재 시장에 좀 쥐어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락의 목적지에 대해서 이러한 CME 갭 차트와 함께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하단의 두 가지 레벨 같이 기억해 주신다면 유의미한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한 시간축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장 분위기의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 19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고 또 이제 나쁜 좀 이제 하락을 보는 관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여러분들의 심리도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시간축 그리고 가격축의 어떤 주요 구간들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장 중에 또
유의미한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또 알려드릴 것이니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텔레그램 채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